자, 이번엔 미국 증시 핫한 이슈들 그리고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투어말씀의 타이거 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밤사이 눈이 많이 내렸더라고요. 네. 출근길에 좀 어렵진 않으셨나요? 지금 보니까 사람도 차도 뭐 거의 기어가고 있는 수준인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많이 길이 얼어붙었더라고요. 네, 그래도 안전하게 잘 오셔서 다행입니다. 그럼 미국 증시 얘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나눠볼까 하는데요. 간밤에 미국 증시가 좀 뚜렷한 방향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다가 결국 콘저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간밤 미국 증시는 어떻게 보셨죠? 빅테크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메타와 엔비디아가 주도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동안 낙폭 과대였던 AI 그 중소형주 스몰캡 종목들이 약진하는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그래도 다른 3대 지수에 비해서는 조금 더 올라준 모습이죠. 이제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열리는데 과연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향방은 어떻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그럼 이제 시장을 본격적으로 더 들여다보도록 하죠.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바로 보여주시죠. 자, BOJ 금리 인상 초읽기, 알파벳의 비밀 병기, 그리고 증시 부활, 월가 전망은 이렇게 세 가지 주제에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일본은행의 얘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정부가 사실상 용인했다. 일본은행의 12월 금리 인상 초읽기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시장에서는 그 가능성을 일단 80% 이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BOJ 12월 금리 인상할 경우에 이를 막지 않겠다라는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그럼으로써 이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입장이 되고 있고 원엔 환율도 지금 950원을 돌파를 했고요. 달러 엔도 지금 155엔 정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본이 지금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0.5%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5bp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0.75%입니다. 1%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NK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사실 미국 투자자들이 가장 금리로 걱정하는 하면 갭이 부분이죠. 상당히 네. 커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그 우에다 총재가 얘기했던 그 인상 여부를 고려한다, 네. 고민한다 이런 발언이 시장에서는 이게 인상하겠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러니까 연준의 FOMC 회의가 다음 주잖아요. 네. 근데 BOJ는 이제 12월 18일에서 19일 날 열리기 때문에 FOMC 금리 인하 발표 이후에 아마 할 가능성이 네. 높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영향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은행의 경우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반대로 연준의 경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과연 이 양쪽 중앙은행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알파벳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같이 나눠볼까 하는데요. 4분기 중에 주가가 31%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10월, 11월 이번 달까지 들어서 한 30% 넘게 뛴 건데 비밀병기 효과 덕분이라고요? 네, 지금 구글이 이제 그 9천억 달러의 비밀 병기 얘기가 네. 나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거기 이제 네.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판단을 했어요. 구글이 본격적으로 칩 판매에 나설 경우에 AI 칩 시장의 20%를 점유하게 될 것이다. 오, 예. 그렇게 되면 상당하네요. 약 9천억 달러 규모의 사업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9천억 달러의 네, 비밀병기군요. 네. 그래서 예. 지금 지금 얘기가 되는데요. 지금 사실은 이런 전망에 힘을 실어주는 게 네. 그동안 또 샘 알트먼 같은 경우에 이제 구글에 대해서 구글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정리를 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샘 알트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페이스 X의 경쟁사 구축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미 코드 레드를 선언한 상황이고 6천억 달러의 금액에 대한 지금 컴퓨팅 약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네. 올해 예상 매출은 130억 달러에 불과하다. 지금 오픈 AI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네. 수익성에 의문이 든다라는 얘기가 제기되면서 구글 진영과 지금 오픈 AI 진영이 지금 대립해 있는 상태에서 오픈 AI에 대한 의문이 지금 커져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구글에 대한 또 이 집중도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구글 TPU 그다음에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저 또 이제 엔비디아 AI 칩 네. 이렇게 지금 시장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구도인데요.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글의 TPU는 뭐 가성비 대비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그렇죠. 뭐 압도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문제는 폐쇄성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엔비디아 AI 칩이 범용성이나 확장성 면에서 훨씬 우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구글 같은 빅테크들은 이제 가장 크게 염려하는 게 뭐냐면 반독점 규제거든요. 예, 그렇죠. 예, 밤사이도 그래서 이슈가 있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EU에서 구글의 광고 기술에 대해서 반독점 규제 준수 방안에 대해서 네. 검증에 착수하겠다라는 한동안 얘기를 좀 했고요. 조용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이렇게 이 반독점 이슈가 터지네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엔 좀 그 정기적으로 뭐 연례 네. 행사인 것 같아요. 한두 번씩은. 그래서 예, 그렇죠. 지금 이 반독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겠다는 거 얘기를 했고요. 또 EU 같은 경우는 메타의 또 왓츠앱에 대해서 왓츠앱 AI에 대해서 반독점 조사에 착수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하고 반독점 이제 네. 규제 얘기가 나오면 조금 주가가 주춤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이 반독점 이슈는 저희가 최근에 좀 잊고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죠. 이 관련된 이슈들도 잘 챙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미국 증시 투자 심리가 생각보다 좀 견조하게 부활했다라고 합니다. 월가의 평가는 궁금한데 증시 전망 그리고 금리와 관련돼서는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JP 모건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 글로벌 주식에 7천억 달러 자금이 쏠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아무래도 그 생각하는 이유가 중심은 있을까요? 미국이겠죠. 네. 예,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연기금이 최근에 시장에서 매도를 하면서 네.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위축이 됐었는데 내년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주도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규모가 7천억 달러를 넘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023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중심에는 뭐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금리 인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AI가 또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네. 미국이 아무래도 주축이 될 거고요. 또 기술주 비중이 높은 그 시장 쪽인 우리나라, 한국과 대만, 홍콩까지도 자금 유입이 집중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금리 전망에 대해서 네. PGIM 쪽에서는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으로 밀고 있는 케빈 헤셋이 지금 그 연준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유력한 보고 있잖아요. 상태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이런 어떤 반응을 부분이 내놨습니다. 회의적인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 케빈 헤셋 지명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는 뭐 당연한데 사실 이 사람은 뭐 트럼프 대통령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지금 시장 평가가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케빈 헤셋의 발언 이퀄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예. 되다 보니까 사실 파월 의장이 의장 임기는 내년 5월이 끝나지만 네. 또 연준 이사로서의 그 임기는 3년이 남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떻게 행보를 할 것인가도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케빈 헤셋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준 의장이 되더라도 과연 연준 이사들이나 연준 위원들이 그 의견에 따라갈 수 있을까, 동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사실 그렇겠네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시장의 메인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종목단 내용들로 좀 넘어가서
메타 얘기를 오늘 해봐야 되겠죠. 메타가 장중한 때 4%까지 급등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이긴 합니다. 저커버그 입장에서는요. 네. 메타버스 때문에 사명도 메타로 바꿨는데 네. 결국 또 메타버스 사업을 접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사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사명까지 바꿨는데 이걸 한다는 건 사실 또 그렇죠. CEO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고육지책이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 메타버스 전략 축소를 이제 시사했는데 네. 2026년도 예산 계획의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메타버스 그룹의 예산을 최대 30%까지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가 됐고요. 이르면 이제 내년 1월부터 여기에 따른 본격적인 감원이 시작될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고 메타버스 이런 배경에는 이제 메타버스 분야의 경쟁이 예상보다 저조하기 때문에 투자를 네. 줄이는데 그 대신에 AI 모델 개발을 한다든지 뭐 스마트 안경이라든지 이런 AI 관련 하드웨어 쪽 개발에 회사에 초점을 맞춰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메타에 대한 얘기 체크해 봤고요. 그리고 간밤에 이제 미국판 다이소로도 불리는 기업이죠. 달러 제너럴이 또 실적을 발표했는데 대표님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좀 오래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이런 뭐 미국판 다이소 같은 기업들 이용해 보신 적 있나요? 예, 저는 이제 LA 쪽에 있는데요. 네. LA 쪽은 다이소를 찾으려면 좀 멀리 가야 됩니다. 차를 예. 타고 가까운 곳에는 좀 없고요. 네. 예, 그런데 이 달러 제너럴이나 달러 트리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말하면 1달러 샵이에요. 네. 예, 1달러 주축 제품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1,000원 샵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다이소를. 일본은 100엔 샵이라고 예, 하고 그렇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판 다이소다. 그래서 가격 파괴 업체인데 주로 10달러 이하의 상품들이 네. 주로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의 이제 할인 상품 전문 리테일러 업체인데 괜찮던가요? 어떤가요? 제품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다이소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네, 그래서 그렇군요. 가격은 싸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 제품들이 가성비가 있었던 것 좋다. 같아요. 예, 예.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데 실적이 잘 나왔는데 왜 잘 나와준 걸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게 저소득층 고객들이 이용하는 그런 매장이다 이렇게 네.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중산층까지도 폭넓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는 경제 불확실성, 그다음에 노동시장 침체에 따른 우려 그렇겠죠. 때문에 예. 이렇게 저렴한 그러니까 가격 파괴 업체들을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최근에 같은 경우도 또 관세 정책 때문에 또 이게 불확실하고 네, 또 불안정하기도 그렇습니다. 했었잖아요. 네,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에도 좀 그래서 영향을 미쳤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보면 외국인들 고소득층까지도 네. 뭐 다이소를 많이 이용하는 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네. 매출액은 4.5% 전년 동기 대비해서 했는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31%, 43% 급증한 걸로 예, 나왔고요. 많이 늘었네요. 그래서 그 앞으로의 전망 자체가 가이던스 자체도 굉장히 높여 잡았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달러 제너럴 같은 경우는 그동안 달러 트리하고 좀 경쟁 업체인데 주가가 예. 거의 비슷하게 갔었는데 오늘 무려 14%가 급등하면서 이제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125달러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지금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한 방에 여기서 갭상승과 장대 양봉 급등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신고가를 하면서 거래량이 폭발할 경우에는 이거는 본격적인 상승 신호로 예.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여기 주봉상으로 보면 최고가가 135달러 정도 직전 고점에 있는데요. 달러 제너럴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 주가를 135달러 이상으로 보는 대형 투자자 은행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약간의 조정을 주면 분할 매수 내지는 보유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네. 전략으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달러 제너럴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로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